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연휴가 있었는데 비가 와서 좀 야외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좀 차질이 있어서 좀 마음이 섭섭하시겠습니다. 어,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이제 전해드릴 소식은 국가보훈부 장관으로 승격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시대적 사명이다 라고 대명제를 붙이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가보훈처가 처음에 원호처로 출발했어요. 원호처. 자, 원호처로 출발했을 때는 1961년도죠. 1961년도 원호처로 출발해서 항상 서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부도 아니고 처도 아니고 청이었어, 청. 그러다 보니까 그 서열로 따지면 한참 밑에죠. 그러니까 국가보훈처는 사실상 명실상부한 그 정부의 그 부처로서의 어떤 기대는 없고, 이분들이 옛날 사람들이 이분들에게 우리가 좀 뭐 도와준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한 대가로, 대가라고도 아니지. 왜냐하면 희생을 했기 때문에 내 몸이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근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근로 활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가족과 그분들이 생활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같이 똑같이 입대를 해서 어떤 분들은 정상적으로 나와서 건강한 모습으로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정당하게 경쟁을 해서 좋은 곳도 들어가고 그래서 수입도 좋고 하는 분도 계시지만 이분들은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IQ가 높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내 몸이 다쳐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연히 수입이 적겠죠. 수입이 적으면 어떻게 돼요? 온 가족이 어렵게 살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거를 보상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원호처라는 그 청을 원호청이라는 1961년도에 원호청이라고 발족을 하기는 했지만 계속 지금까지 그러니까 61년이죠. 70일, 80일, 90일, 0일, 2일 거의 50년 동안 50년 이상을 이렇게 그 서자 취급을 받아왔죠.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대통령이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 나라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공약을 어, 이행을 하고 있어요. 있으면서 하기 위해서는 또 보훈처장도 국가유공자의 자녀를 임명했죠. 물론 국가유공자 자녀라고 해서 잘한다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름대로 능력도 있고 또 많은 관심도 있고 또 열정도 있고 그래서 젊은 분을 이제 물론 이제 서울대학교 이제 법과대학을 나와서 검사 생활도 했고 또 국회의원도 2번 했고 외교관도 했고 그러니까 양고시 합격했죠. 외무고시 합격 그리고 사법고시 2가지 합격했고 검사 생활도 했고 정열적으로 열정적으로 아버지가 어, 중령으로 월남전에서 사망했고 여러 가지 요건으로 봐서 기대를 할 만하다라고 해서 임명을 했는데 역시 많은 것이 변화가 왔었어요. 상당히 잘했죠. 그래서 결국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보훈처를 보훈부로 승격을 시켰습니다. 승격을 시키면 뭐가 좋느냐? 직접적으로는 표시가 안 나더라도 간접적으로 영향이 많이 옵니다. 왜냐하면 보훈부가 장관이 됨으로써 국무회의 들어가서 발언권이 있고요. 또 많은 국무위원들에게 또 요청도 할 수 있고 부탁도 할 수 있고 근데 보훈처장이었을 때는 대통령께 보고만 하지 자기가 의사 발언이 할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런 차이도 있고 또 격이 같으면은 타 부서에 또 의뢰할 수 있는 그런 또 권한도 아니면 지위도 생길 거고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께서는 상당히 다행스럽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자, 좀 상세하게 들어가기 전에 제 방송에 구독자 아니신 분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람 설정은 여러분과 제가 서로가 좋죠. 왜냐하면 제가 방송을 하면은 여러분 핸드폰에 2, 3초간 예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국가보훈 장관 성격은 시대의 사명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늦었지만 여기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대통령실과 의원님들께 감사하다 이거죠. 의원들이 국회에서 그러니까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를 안 시켰으면 또 보훈부로 승격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이 도움을 주셔서 그리고 그래서 보훈은 여야가 없다. 똑같은 마음으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어르신들에게 예우를 하는 겁니다. 자, 그거는 당연한 기회죠. 그래서 어쨌든 이 보훈처가 보훈부로 승격이 되면서 앞으로 지금 하나하나 여기서 찝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많은 것들이 부수적으로 좀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오리라고 생각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많이 섭섭했던 것은 참전 유공자 수당도 뭐 그렇고 이제 물론 그건 목표가 되면 이제 다 달성이 되겠지만 그리고 참전 유공자도 그렇고 또 모든 것들이 좀 항상 좀 예우 받는데 좀 어렵게 이렇게 갔죠. 그리고 맨 마지막 7급은 너무나 예우가 약해서 모든 사람들이 7급은 나 7급은 차라리 국가용역 안 됐으면 안 됐지 나 7급은 싫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물론 농담이지만 그 정도로 7급에 대한 예우가 너무 약했어요. 그러니까 6급 이항하고 7급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났다 이거죠. 그래서 아마 이것도 좁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좁힐 수 있으려면 위에 있는 6급 이항을 예우를 줄여가면서 거리를 좁힌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6급 이항은 본래대로 정상적으로 가고 그 다음에 7급에 대해서 상위 등급 7급에 대해서 이제 그만큼 대우를 격상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도 많이 해보고 또 많은 장관 그러니까 대통령과 장관이 호흡이 맞아서 호흡이 맞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쉽죠. 우리가 뭐 운동도 해보지만 뭐 축구나 아니면 또 이렇게 뭐 어디서 농구나 이렇게 해보면 서로가 호흡이 맞으면은 이게 게임이 잘 풀리잖아요. 어쨌든 이제 그거는 이제 얘가 좀 비근한 얘가 아니지만 어쨌든 대통령이 국가 유공자에 대해서 그렇게 예우를 해드려야 되겠다는 결심과 각오가 서 있고 여기에 또 대통령의 의중을 파악한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이제 마지막으로 처장입니다. 이제 6월 달이면 이제 장관이 됩니다. 그 보훈부 장관도 역시 그 대통령의 의중을 꿰뚫러 보고 또 같이 협력하고 또 노력하면서 같은 사고가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이렇게 한번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제가 이제 특별히 대통령실과 의원님들께 감사하다. 왜? 의원들이 또 이번 정무위원회에서 반대해서 이건 안 된다 하고 하면 또 무슨 놈의 보훈처로 충분하지 보훈부 장관이냐라고 해서 반대를 했으면은 또 어려움이 또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아무 의의 없이 보훈을 보훈부 장관으로 정무위원회에서 국회에서 통과를 시켰어요. 그래서 대통령은 그걸 받아서 이제 임명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밑에다가 제가 그래서 보훈은 여야가 따로 없다라는 말을 제가 표현을 집어넣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보훈은 여야가 어디 필요 있습니까? 이 나라가 2급할 때 여야가 필요합니까?
여자가 필요 없는 거죠. 위급할 때는 나라를 구해야지. 어? 그때 가서도 또 당쟁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옛날 조선시대 때는 사색 당파처럼 막 이렇게 자기 그 팔을 위해서만 하다가 망하잖아요, 망해. 어쨌든 간에 국가보훈처가 그러니까 61년도에 보훈 원호청으로 출발해서 보훈처로 또 보훈부로 이렇게 계속 승격이 된 것은 너무나 다행스럽고 감사한 마음이다. 내가 이 업무를 여러분께 많이 소개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 가슴이 뿌듯하고 여러분께 오늘 이 방송하면서도 기분이 많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께 그 어려운 얘기만 하려면 저도 힘들어요. 왜? 좀 여러분께 좀 기쁜 소식을 전해줘야 저도 신이 나서 잘하죠. 그런데 어쨌든 요 부분은 우리가 그 하루아침에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지금 뭐 처장이 장관 됐다고 해서 뭐 몇 달 만에 그냥 우리들이 예우가 우리 국가영장들이 예우가 파격적으로 달라졌다. 이렇게 기대는 하실 수는 없어도 왜냐하면 모든 것이 국가 예산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어도 그래도 대통령과 보훈부 장관의 호흡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국무회의 때라도 이러이러한 보훈부의 예우에 대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각부 장관님께서는 좀 이런 데 대해서 저희가 협조 요청을 하면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또 이렇게 부탁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대통령도 거기서 한마디 거들면 또 호응이 오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장관으로 승격한 것은 우리 국가 유공자들에게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국민투표 여론조사 해보니까 물론 여론조사를 다 믿을 수는 없어요. 여론조사도 저는 이제 제가 옛날에 교통방송에 근무할 때 여론조사를 제가 해봤거든요. 갤럽에다가. 근데 이 여론조사를 한 군데만 하지 말고 여러 군데를 같이 모아서 합쳐서 이렇게 발표해 주는 게 좋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어떤 데는 여색이 많은 데는 또 그 찬성이 많고 또 야색이 깊은 데는 또 반대가 많고 막 이렇게 해서 여론조사에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여기서 여론조사 너무 많이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요. 어쨌든 여기서 여론조사 보면은 국민 전체를 이제 그 뭐 1,000명 아니면 2,000명 이렇게 뽑아서 하죠. 그런데 61% 제가 볼 때는 좀 낮아요. 낮기는. 물론 국민들의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61%면 61%만 찬성을 했어요. 그런데 대답을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물론 이제 그 여론조사가 전체를 한 게 아니고 샘플로 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다 믿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보훈처 우리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예우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반대하는 사람보다 훨씬 많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국가보훈부 장관으로 이제 돌아오는 6월 초부터 이제 장관으로 승격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대통령과 보훈부 장관 그리고 이분들이 여러분의 그 애환을 그동안의 그 어려운 그 애환을 많이 들어서 가능한 한 예산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그리고 또 확보하는 데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께 좀 예우를 좀 더 확대해 주는 것을 기대하면서 또 여기서 이 방송을 통해서 보훈처에 요청을 하면서 이 방송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어쨌든 이제 한번 기대 한번 해 봅시다.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적극적으로 또 요구를 하고 의견을 내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삶의 현장이 좀 격상되는 이런 생활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오늘 이 방송을 했습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소식 들고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